A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B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A 더하기 2B를 간단히 하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3x의 제곱 2xy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x제곱 플러스 4xy가 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등식 3x 플러스 2 플러스 iy가 1 플러스 2i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해 주었을 때 3x 플러스 2y 플러스 iy 에 해당하는 값이 1 플러스 2i가 됩니다. 그러면 y의 값은 반드시 2가 되어야 되고 y의 값이 2일 때 3x 플러스 2y가 1이 되어야 되니까 3x 플러스 4가 1이 되므로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y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2가 되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하고 B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면 두 개가 섞여 있는 값이 8이 돼야 되는데 일단 3은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은 B의 쪽만 있게 되고 그리고 2가 이쪽에 있고 4 그리고 원소의 합이 8이 되려면 반드시 5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값이 6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 A의 값은 반드시 5가 되어야 되므로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등식 10 퍼뮤테이션 3과 그리고 n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3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표현을 할 때는 19, 8이 되고 n 곱하기 10, 9, 8, 3, 2,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이러한 값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허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말과 동일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64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A제곱이 64보다 작게 되니까 A의 값은 8하고 마이너스 8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 A의 최대값은 7이 되게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A-B와 그리고 A 곱하기 B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그 다음에 A-B의 꼴과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꼴과 같으니까 2를 대입을 해주고 3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 더하기 2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x하고 y에 대해서 f 함수하고 g 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러한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g f3 마이너스 f g3가 되게 되는데 순서대로 대입을 하면 f3 같은 경우에는 4로 가까이 되니까 이 값이 g4가 되고 그리고 g3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1로 가니까 f1이 됩니다. 그리고 f1 같은 경우에는 5로 되니까 이 값은 5가 되고 그리고 g4 같은 경우에는 3으로 가니까 3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것에 원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이러한 방정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헷갈린다면은 원의 중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 마이너스 4가 원의 중심이 되는데 그것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니까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값은 그대로이고 모양은 그대로이고 원의 중점만 이동된 거니까 x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아니라 8x입니다.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은 0이 되고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8x 그 다음에 플러스 4y 그리고 상수항끼리의 계산 20에서 10을 빼니까 10이 됩니다. 그러면 A, B, C가 순서대로 8과 4와 1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의 값을 알파, y의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바로 그 가함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표현을 할 때 2x-1에 해당하는 값이 y가 되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1의 전체의 제곱이 5가 됩니다.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이 5가 되게 되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이 5가 되어서 x의 값, 즉 알파의 값은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x의 값을 2를 대입을 했을 때 y의 값이 3이니까 y의 값, 베타의 값은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곱은 1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 이러한 원에 접한다고 했을 때 양수 아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원을 표현을 해봤을 때 1,0을 원의 중점으로 하고 1,0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 되게 되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이용을 해보자면 x의 개수 1의 제곱 플러스 y의 개수 2의 제곱분에 두 개를 곱한 1 플러스 5의 절대값이 되게 되는데 이 값은 루트 5분의 6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리화를 시켜주면 5분의 6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이고 A는 X가 홀수일 때 그리고 B집합은 X가 7의 배수일 때 NA 합집합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NA 합집합 B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값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교 B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NA 같은 경우에는 홀수의 개수니까 50개가 되게 되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7의 배수니까 7 곱하기 14가 98이 되니까 14개가 됩니다. 그리고 14개 중에서 반절에 해당하는 값이 짝수가 되니까 NA교 B는 7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7이 되게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때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ABC의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귀찮더라도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값 마이너스 2,0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값 0,4 그리고 A, B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찍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무게중심이 이 Y축 위에 어떤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X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0이 되려면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이 2가 되려면 이쯤 되고 이렇게 점을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의 값이 2, b의 형태가 되게 되고 이것의 무게중심을 이제 구해보자면 일단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면 2에서 2를 뺀 값 4의 제곱 더하기 B에서 0을 뺀 값 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이 AC의 길이가 되고 BC에 해당하는 값의 길이는 2에서 0을 뺀 값 2의 제곱 그리고 B에서 4를 뺀 값 B-4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같다라는 말이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같아집니다. 그러면 16 플러스 B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 되게 되고 B제곱과 B제곱이 없어지니까 8B를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16과 16이 없어지니까 8B는 4가 되고 B는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B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조건을 보게 된다면 함수 fx는 x1에서 최대값 9를 가지니까 x1에서 최대값을 9를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이 되어야만 되고 1,9가 꼭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fx의 그래프의 형태는 일단 최고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 값이 표현을 할 때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나 조건을 이제 보게 된다면 fx에 접하고 직선 2x-y 플러스 1과 평행한 y절편이 9기 때문에 이 말뜻은 y는 2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2이고 그때 y절편이 9가 되어서 접하는 것의 직선은 y는 2x 플러스 9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가 접할 때 그러면 일단 이 값과 이 값을 같다고 놓고 판별식이 0이 되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9에서 2x 플러스 9를 빼줍니다. 그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 a 그 다음에 플러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9에서 9를 빼니까 그냥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판별식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 되려면 a의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f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9의 형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f2이기 때문에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9에서 2분의 1을 뺀 값이니까 2분의 17이 되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하고 q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p의 조건은 이렇게 돼 있고 q의 조건은 이렇게 돼 있는데 p가 q의 여집합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말뜻을 해석을 해보자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p의 값을 명확하게 구할 수가 있으니 이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6 곱하기 x 플러스 2의 형태가 0이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6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6에 해당하는 값이 q의 바깥의 부분에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q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면 그러면 이것을 표현을 할 때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현을 해보자면 x-3에 해당하는 값은 k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x-3에 해당하는 값이 k에서 마이너스 k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x의 값은 k 플러스 3이 되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결국에는 q의 여집합의 범위가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2와 6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k의 값은 5보다는 커야 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값이 6보다는 커야 되니까 k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값이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k의 값은 또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값을 만족시키는 값은 두 값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k의 값은 최소값이 5가 되게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세 점 A, B, C가 각각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족건을 보게 되면 두 직선 OA와 OB가 서로 수직이고, 그리고 두 점 B하고 C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때 직선 AC의 Y절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점 B하고 C가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니까 일단 이 B점과 C점을 보게 되면 X하고 Y의 위치를 바꾸면 서로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B의 Y 값이 5이기 때문에 C의 X좌표, 즉 이 스몰 b의 값이 5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 X축, Y축이 될 텐데 A에 해당하는 값은 1,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이것과 수직을 하려면 이 기울기가 3이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 OB의 값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이 a,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x의 증가량, 이 값이 0,0이니까 a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a, x의 증가량입니다. 그리고 y의 증가량도 마이너스 5가 되게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명확하게 구하자면 마이너스 15,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리고 이제 c의 값도 마이너스 1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C의 완벽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1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A점에 해당하는 값이 1,3을 지나고, 그리고 C점에 해당하는 값이 5,-15를 지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자면 X축 증가량 4분의, 그리고 Y축 증가량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x가 되게 되고 1,3을 지나야 되니까 이 값이 2분의 1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y절편은 2분의 15가 되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곡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리함수입니다.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두 곡선의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좌표 평면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X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로 한 칸 움직였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이걸로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 점근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값이 x가 2이고 y가 1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k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A가 될 것 같고, Y축과 만나는 점이 B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B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2,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값만 구하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각각 A하고 B 점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 점부터 표현을 해보자면 X 값이 0일 때니까 이 식에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y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곳에 y를 대입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0에 해당하는 값이 x-2분의 k 플러스 1이 되게 되고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은 x-2분의 k가 되고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값이 k가 되어서 x에 해당하는 값은 2-k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k,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이 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방정식이 이 2,1을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자면 x축의 증가량 y에 해당하는 값은 x축의 증가량은 2-k가 되고 y축의 증가량은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을 빼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2,1을 지나게 되니까 이 값이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일 때 x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이 y가 0이니까 플러스 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이 반드시 2,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2를 집어넣고 y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주자면 1에 해당하는 값은 2-k분의 2분의 k-2 곱하기 2에서 2-k를 빼는 거니까 그냥 k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정리를 해보자면 2-k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k-2 곱하기 k의 형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4-2k에 해당하는 값이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여기서 플러스 2가 된다면은 0,0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k는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의 해가 b에서 b 플러스 1 사이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a의 값이 음수인 것을 가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식과 이 식의 공통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니까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a제곱보다 작게 되고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x값의 범위는 0에서 2a 사이가 되게 되는데 a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표현을 했을 때 2a가 되고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이 값을 표현을 해보자면 x제곱 플러스 a에 해당하는 값이 a 플러스 1 x보다 작게 되니까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작아서 이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a, x-1이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수직선 위에 표현을 했을 때 1하고 a 사이가 되게 되는데 a의 값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렇게 a가 이쪽에 있게 되고 1이 이쪽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의 공통 부분을 표현을 해주자면 a는 이쯤 있을 것이고 그리고 1은 이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공통 부분은 이게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값이 a 값의 범위
그리고 이 값이 1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a의 값도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좀 키워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수학 과목 3개하고 이렇게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과학 4과목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때 두 학생 A, B가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A하고 B는 각각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1개 이상의 과목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중에서 나머지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총합 3개의 과목을 선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 수는 1개이다. 이 말은 수학과 과학을 포함을 해서 1개가 교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풀어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A하고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인 경우와 과학 과목인 경우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학 과목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학 과목을 보자면 3개의 수학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니까 3 컨비네이션 1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과목 중에서 A가 2개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4개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 값은 표현을 해보자면 A가 6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B는 이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시 2에 해당하는 값은 이렇게 되고 4시 2에 해당하는 값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서 30 곱하기 3이 돼서 90이 됩니다. 그래서 가의 값은 9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는 4개의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4 컨비네이션 1이 되고,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개 중에 A, B는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을 해야 되므로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2-1로 보자면 A, B 모두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만약 A가 수학 과목을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B는 자연스럽게 나머지 2개 수학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A가 과학 과목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는 일치하니까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됐다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 과학 과목은 2가지밖에 안 되므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C1에 해당하는 것의 제곱 곱하기 2C1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36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번을 보게 되면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을 2개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것을 구해보자면 일단 한 명은 수학 과목 1개를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2개를 선택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1개랑 과학 과목 1개를 선택을 하니까 먼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는 학생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수학만 선택하는 학생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수학 3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할 확률을 곱해주고,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과학을 하나를 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일치하는 과학 과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니까 이 값만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8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 나에 해당하는 값은 18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가에 해당하는 값이 90이었고 나에 해당하는 값이 18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면 90 더하기 18이 답이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의 값이 2에서 5 사이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런 것이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떤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n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큰 것이 x의 값이 2와 5 사이에 한 개라도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묶을 수가 있으니까 x-4의 전체 제곱 플러스 n-16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이 값을 표현을 해보자면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4, n-16이 꼭지점이 되는데 2하고 5 사이니까 이게 데칼코만이니까 3의 값하고 5의 값이 같고 2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4 플러스 n-16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n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면 n은 반드시 1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에 만족하는 최소값은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세 집합 x, y, z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f 함수는 x에서 y로 가고 g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가조건은 함수 f는 무조건 1대1 대응이고, 그리고 x하고 y의 교집합이 원소 x를 포함하고 있으면 gx-fx가 1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번부터 보면 함수 g, fx에 해당하는 값의 치역은 z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x, y, 그리고 z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게 1, 2, 3, 4가 되고 2, 3, 4, 5가 되고 z의 값이 3, 4, 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값이 f함수, 이 값이 g함수가 되게 되는데 이때 x하고 y의 교집합의 원소들은 2, 3, 4가 됩니다. 그런데 이 2, 3, 4는 항상 이러한 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gx에 해당하는 값은 fx 플러스 1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f2가 2가 된다면 g2는 반드시 3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f3가 이제 2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f3는 반드시 4 또는 3이 돼야 되는데 f 만약에 3이 5라면 G5는 6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G3가 만약에 3으로 간다고 했을 때 F3가 3으로 간다고 했을 때 G3는 반드시 4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치역은 3, 4, 5가 맞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게 되고, 그리고 니은번을 보게 된다면 f 역함수 5에 해당하는 값이 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f 역함수 5를 표현을 해보자면 이 값이 a라고 한다면 fa의 값이 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a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x, 2, 3, 4에 해당하는 값은 반드시 2, 3, 4에 나눠서 꽂혀야 되므로 이 1의 값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5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정확한 1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디귿번을 보게 된다면 F3과 G2와 F1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커진다면 F4 더하기 G2의 값이 6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F1에 해당하는 값이 위에서 봤던 것처럼 반드시 5가 됩니다. 그러면 G2가 가능한 값은 3이 되거나 4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G2가 2가 된다면 반드시 G3는 F3는 1이 돼야 되는데 이 Y에 해당하는 집합에 1의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잠깐 지워보고 문제를 풀어보자면 만약에 G2의 값이 3이 된다면 이렇게 꽂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F2에 해당하는 값은 반드시 2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F3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 또는 4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F3는 3 또는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은 되지 않고 G2는 반드시 4가 돼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지워보고 G2를 이제 4로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G2가 4라면 반드시 이렇게 꽂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F2에 해당하는 값은 반드시 3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F3에 해당하는 값은 일단은 G2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꽂혀야 되고 그리고 F3가 2라면 G3는 반드시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F4에 해당하는 값과 G2에 해당하는 값인데 F4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4가 되고 G2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4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이 되는 게 아니라 8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옳은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 A하고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조건을 보게 되면 A는 무조건 24 이상이고 B는 14 이하입니다. 그리고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옆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조건은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이가 10이 되지 않도록 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A가 24번에 앉는다고 가정을 하고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반드시 이곳에 앉게 되고 10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14에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값을 구해보자면 23과 25도 옆자리이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머지 4자리가 4명이 뒷줄에 다 앉아야 되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B가 만약에 11번에 앉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 세 자리에서 3명이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3팩토리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B가 13에 앉는 경우는 B가 이 자리에 앉는 경우인데, 그러면 11과 15, 17을 나머지 3명이서 나눠서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3팩토리얼이 돼서 6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24번이 아닌 25번에 앉는 경우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지우고, 만약에 25번에 앉게 된다면 반드시 15번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조건에서 번호의 차이가 10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23번에 앉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3번에 앉게 되면 반드시 13번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됩니다. 수의 차이가 1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3번에 앉는 경우 B가 14번에 앉을 때, 이 경우 중에서, 그러면 B가 여기에 앉게 된다면 나머지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1, 12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16, 17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23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23에 앉을 수 있는 학생 3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서 이 두 자리 중에 하나를 앉혀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그대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16과 17 둘 중에 하나의 자리를 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니까 24가 됩니다. 그리고 살짝만 지워보고, 23번에 학생이 앉았는데 B가 11 또는 12를 앉을 경우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가 앉는 자리 11과 12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3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학생 3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14에 앉아야 되니까 14에 앉는 학생 둘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이 16과 17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2를 곱해주면 이 값이 8 곱하기 3이 되니까 24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고려를 해보자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A가 25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15는 반드시 앉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23번에 앉지 않는 경우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뒷자리에 4명이 앉아야 되는데 15번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4명이서 7자리에 한 칸씩 띄어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수는 아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다 더하면 12, 24, 24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